자, 그 다음으로는 vclock이라는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이 vclock 디렉티브는 뷰 애플리케이션의 렌더링 과정에서 데이터 바인딩이 완료되기 전에 데이터가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디렉티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npm 방식으로 설치해서 사용했을 때는 그 디렉티브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npm으로 만든 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해당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야지만 앱이라는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vclock이라는 디렉티브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앞에서 cdn 방식으로 했던 그 코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cdn 방식으로 했던 코드는 결국 해당 스크립트 파일이 읽히고 해당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되면 이 앱이라고 되어져 있는 ID 부분에 해당 요소가 보여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setTime out으로 2초 정도 지연을 주도록 하고요. 이 안에 create 앱과 관련된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코수염 문법이 보이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이 코드가 해석되기 전에 해당 영역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vclock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할 수 있고, 이 vclock이라는 디렉티브는 초창기에는 붙여져 있다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지면 해당 디렉티브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디렉티브인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CSS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vclock이라는 디렉티브가 붙어 있으니까 해당 CSS가 적용이 되다가 이제 인스턴스가 다 해석이 되어서 렌더링이 완료되면 vclock 디렉티브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CSS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없을 때는 안 보였다가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서 붙여지게 되면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지금 보시듯이 이제 초창기에 인스턴스가 붙지 않았을 때 보여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등장한 디렉티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npm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디렉티브가 그렇게 크게 효율은 없을 수 있으니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v4 디렉티브가 있는데, 이제 v4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npm 예제 코드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홈문처럼 어떤 특정 내용을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디렉티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fruit라는 데이터로 애플, 바나나, 오렌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fruit의 0번 인덱스, fruit의 1번 인덱스, fruit의 2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해당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v4 디렉티브로 반복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v4 디렉티브 안에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in이라는 키워드 오른쪽에는 반복의 대상이 되는 배열 또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는 선택적으로 이 각각의 배열을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는 값이랑 그 다음에 배열의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fruit 이름이 같으니까 바꿔줄게요. 그냥 value라고 할게요. value라는 요 반복된 값으로 fruit 요소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인덱스로 인덱스 번호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인덱스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냥 그 요소를 반복해서 접근해서 출력하니까요. 어떤 특정 내용을 반복해야 될 때는 이 V4 디렉티브를 유용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장에 나와 있는 기본 디렉티브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1분 퀴즈도 꼭 풀어보셔서 정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